자, 이제 2번 보겠습니다. 자, 밑줄 친 말이 비유하는 사람. 그래서 특히나 여러분 1권에서 되게 하기 싫은 부분 있죠. 제정국어 1권에서 되게 하기 싫은 부분이 어디죠? 어휘 그리고 성어, 관용 표현 있는 막 이만큼 있는 부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실은 종합반 같은 거 수업할 때 거기 많이 패스하죠. 근데 그게 왜냐하면 수업을 하면 사실 혼자 하는 것보다 쓸쓸하지 않겠지. 그쵸? 쓸쓸하진 않겠지. 그죠? 그냥 같이 짜증을 내는 거니까. 너도 짜증나니? 나도 짜증나. 뭐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주 6티씩 하고 그러면서 일본에서 어법 규범하기도 빠듯한 시간에 그걸 언제 같이 외우고 있어요. 그거 사실 혼자 담당해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근데 약간 제가 팁을 드릴 수는 있어요. 자, 어떤 거 위주로 어떻게 하면 제일 나쁜 건 기억, 니은, 디귿 순으로 외우는 게 제일 나빠요. 우리 머릿속 그렇게 안 생겼어요. 그쵸? 자, 그래서 주제가 같은 것들끼리 외우는 게 좋고, 그쵸? 그래서 주제 같은 것끼리 외울 때 특히나 예를 들어 사람한테 쓰는 말 뭐 이런 식으로 사람한테 쓰는 말 중에 좋은 말, 나쁜 말. 왜냐하면 출제자가 출제할 때요. 정말 치사하게 작정하고 내지 않는 이상 어떻게 하냐면 여기 보세요. 자, 얘를 떠나서 선지들 한번 보세요. 선지를 보면 행동에 굼뜨고 힘없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부정적인 말이잖아요. 그리고 성격이 독하고 모진 사람도 부정적인 말이긴 해요. 그죠? 그리고 신뢰를 받는 사람과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은 긍정적이죠? 그쵸? 요렇게, 그쵸? 그 다음에 보기를 한번 보면 설이 맞은 구렁이죠. 자, 그러면 설이 맞은 구렁이가 설이라는 것이 관습적으로 우리가 쓸 때 시나 고전시가나 이런 데서 많이 쓴단 말이에요, 설이. 그쵸? 자, 그랬을 때 설이는 어느 계절에? 가을에 추워지기 시작하면 제일 처음 내리는 어떤 계절적인 상징적인 소재예요. 그쵸? 자, 그래서 설이, 바람, 비 이런 것들이 주로 문학 속에서 우리한테 어떻게 쓰였는지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그럼 어때요? 어떤 시련, 고난 이런 식으로 많이 쓰였잖아요. 바람, 눈, 비, 그쵸? 설이, 뭐 이런 거. 그쵸? 그러니까 설이 맞은 구렁이가 좋을 리가 없는 거죠. 그쵸? 그리고 이럴 때 구렁이만 보면 막 독한!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왜 수식이, 그쵸?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수식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냥 구렁이 자체의 상징성보다는 설이 맞은 구렁이죠. 그쵸? 그러면 상태를 표현하는 부분은 어디예요? 설이 맞은이에요. 그럼 그걸 더 강조해야지 구렁이 자체 나 구렁이 되게 싫어 이러면서 2번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약에 내가 모르는 관용 표현이 나왔다 그러면 좀 더 절실한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좀 더 절실한 사람이 이긴다는 건 그냥 솔직히 찍더라도 절실하게 찍는다 그건 그냥 찍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조건을 더 찾는 거. 그쵸? 그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걸 순발력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순발력이 사실 자꾸 해버릇하면 늘어요. 모르는 것을 맞추는 능력도 늡니다. 근데 그런 것은 절실함에서 나오는 거고 이런 기출문제를 풀면서 나 이거 모르는데? 해설. 이렇게 한 사람과 내가 이걸 모르긴 하지만 선지간의 이질성을 한번 볼까? 선지들끼리 한번 뭉쳐볼까? 긍부정으로 한번 나눠봐야지. 그런 다음에 부정끼리 나눠놓고 긍정끼리 나눠놓고 세 개 다 긍정인데 하나 부정이네? 그러면 표현을 한번 볼까? 뭐 이런 식으로 가면 좀 낫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자꾸 한 사람이 나중에 시험시간, 실시험시간에도 쓸 수 있고요. 그런 능력을.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렁이 원래 어떻죠? 느려요. 설이 맞으면 더 느려요. 그쵸?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자, 타산지석 2. 자, 특정 어휘와 관련된 관용 표현이라고 해서 이걸 공부하는 방법은 그냥 설이 맞은 구렁이 자체 공부할 수도 있겠지만 올해 설이 맞은 구렁이가 다시 나올 확률은 정말 희박하죠. 여러분 문법은 반복해서 나올 수 있지만 한 번 어휘가 나왔는데 그 어휘를 또 쟁점으로 문제 하나를 내기는 어렵죠. 그쵸? 자, 그래서 오히려 설이와 관련된 다른 표현들을 보거나 그쵸? 요게 의미가 있겠죠. 자, 그래서 자, 설이 맞은 구렁이라는 뜻이 요게 1번 이외에도 요 뜻도 있죠. 근데 이게 많이 달라요? 많이 안 다르죠? 그쵸? 어차피 1차적으로 이런 뜻에서 이런 뜻이 나오는 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설이 맞은 다람쥐라는 말, 북한 말이네. 그쵸? 자, 그래서 여기서도 자, 설이 맞은 호박잎이나 요거 다 북한 말인데 여기서 몹시 떠는 모양, 갑자기 생기를 잃고 축 처진 모양 다 뭐죠? 마이너스 플러스. 다 마이너스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서리가 내리다는 요거는 조금 이질적인데 자, 여러분 서리가 내리다 알아둬야 돼 이거. 왜냐하면 우리 고전 작품들 중에 늙음을 한탄하는 노래에 보면 서리가 잘 나와요. 그때 서리는 귀 밑에 서리라고 막 표현하죠. 그게 뭐죠? 흰머리.
귀 밑에 서리가 이러면 흰머리인 거죠. 그쵸? 이런 것도 알아야 하고. 자, 그리고 서리를 맞다. 타격이나 피해를 입다. 그쵸? 그 다음에 서리치다. 타격을 주는 쪽. 자, 타격을 입은 쪽은 서리를 맞는 거. 타격을 주는 쪽은 서리를 치는 것. 그쵸?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열이 한 계열씩 묶어서 외우면 훨씬 더 잘 외울 수 있어요. 그래서 관습 표현에 보면 신체를 표현한 관습 표현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도 보면 근처 그래요. 그죠? 그래서 근처 눈을 사용한 관용 표현들 한꺼번에 보면서 내가 먼저 가려 뜻을 가린 다음에 이런 뜻일 것 같아 생각하고 뜻을 보세요. 근데 영 딴판이다. 그럼 그런 것만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조금씩 기본서에 있는 어휘량을 줄여나가야지 끝이 보이지. 안 그러시면 끝이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먼저 예상해. 그걸 달달달달 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 내가 추론할 수 있는 거는 안 외워도 되잖아요. 한 번 추론한 건 두 번째 추론할 때도 그렇게 추론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뜻일 것 같아 보니까 아 비슷하네. 그럼 패스. 그죠? 근데 영 달라. 난 긍정 의미인 줄 알았는데 완전 부정이었어. 맛이 갔네? 추론이? 그럼 그런 데다 별을 달아놓는 거죠. 그리고 외워놓고 한동안의 시간이 한 2주 정도 흐르고 나서 3주 정도 흐르고 나서 다시 보고 이렇게. 자, 여러분 3번 보세요. 자, 띄어쓰기입니다. 자, 띄어쓰기에서 사실 대전제가 뭐예요? 조사와 어미는 붙여 쓴다. 그쵸? 그리고 의존명사는 띄어 쓴다. 그쵸? 그리고 이 단어와 이 단어가 각계 단어라는 걸 알고 합성어 중에서 합성해서 합성어로서 등재된 것이 있나 점검을 하고 이렇게 띄어쓰기 할 때 뭐뭐 검토해야 한다를 배웠습니다. 그죠? 자, 그랬을 때 집에서만이라도부터 잘라나가기 시작해보세요. 자, 집, 끊고. 그쵸? 자, 그 다음에 에서, 끊고. 그죠? 자, 그 다음에 만, 이, 라 또 어떻게 끊을까요? 여기서 집에서만이라도 만 끊고. 그쵸? 그 다음에 이라도가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자, 여기서 이라도 같은 경우도 보조사입니다. 그래서 만 보조사, 이라도 보조사. 네. 그러면 여기서 조사 이렇죠. 조사 뭐뭐이라도가 있어요. 그쵸? 자, 그래서 자, 조사니까 조사는 어떻다 그랬죠? 연결이 돼서 계속 붙었을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조사 뒤에 또 조사 올 수 있고요. 그쵸? 자, 그리고 만약에 격조사가 올 때는 보조사 뒤에 격조사가 붙는 게 아니라 이제 격조사 뒤에 보조사가 붙고 이런 것들도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얘네들은 그래서 이렇게 쫙 붙어 있는 것이 맞죠. 그죠?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끊어서 한번 보여드리는 게 요걸 끊어보라고 했더니 자, 집에서 만이라도라고 보거나 아니면은 만, 이라, 끊고 도라고 보는 등 잘못 분석하는 경우가 있었고 해설이 돌아다니는 것 중에도 틀린 것들이 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요거 잘 보시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라도가 어떤 뜻인지 이런 것들 다 써놨거든요. 자, 그 다음에 요즘 세대 간 갈등이라고 했을 때 간이 나오는데 이 간에는 접사간도 있지만 의존명사 간이 있습니다. 자, 접사간 같은 경우는 어떤 시간의 경과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하는 말이고 여기서 이 간은 그쵸? 어떤 것과 어떤 것의 관계라는 의미로 의존명사예요. 자, 의존명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띄었어야 합니다. 그쵸? 근데 다만 이 의존명사 간이 너무 자주 쓰여서 그래서 아예 합성어로 등재된 경우들이 있어요. 그쵸?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자, 여기 보면 의존명사 간은 단어마다 띄어 쓴다는 원칙에 따라 띄어 쓰는데 다만 여기 보세요. 부부간, 모자간, 모녀간, 부녀간, 부자간, 그리고 또 부부간, 고부간, 동기간 얘네들. 그쵸? 얘네들은 아예 붙어서 사전에 한 단어로 등재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예외적 단어를 따로 알아야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띄어 쓰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리고 자, 위에서입니다. 3번. 3번은 위에서 끊고 입니다예요. 자, 근데 띄어 쓰지 않아요. 왜? 입니다가 뭐니까요? 입니다가 무엇에? 서술격 조사 이다의 활용형이죠? 그죠? 자, 그래서 씁니다체를 쓰는 거죠. 이다의. 자, 그 다음에 했는데 같은 경우는 뭐냐? 했는데 같은 경우는 어미예요. 대가. 자, 근데 우리가 대 중에서 의존명사 대도 있죠. 그쵸? 그 의존명사 대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설명했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자, 그렇다신 분들. 거세로 바꿔보라 그랬죠. 그쵸? 의존명사 대라면 그쵸? 어떤 것에라고 해서 다른 의존명사로 치환될 여지가 있다. 그쵸? 하지만 여기서 했는 것에라고 했을 때 말이 안 되거든요. 그쵸? 자, 그래서 하였다의 활용 더하기 보조사 도. 요 구성이에요. 했는데도. 이해되셨죠? 이것도 뭐 니은데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했는데 끊고 도 이렇게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2번을 맞추긴 쉬운데 해설하라 치면 또 이게 맞춘 친구들도 해설을 못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직 서울직까지는 고득점을 위해서라면 시험 문제를 그냥 맞췄다 틀렸다만 연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올바로 알고 맞췄나? 해설을 쓸 수준이 되나? 뭐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제가 마무리 특강에서 무슨 얘기를 했었나 볼까요? 자, 국가직 마무리 특강에서 35 띄어쓰기였어요. 띄어쓰기에서 점검 요소들을 이렇게 알려드렸단 말이에요. 그때 첫 번째, 조사와 접사와 어미는 붙여 쓴다.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근데 이런 거 가지고 적중 그런다니까? 그건 아니죠. 대전제인데. 자, 그 다음에 제가 여기에 왜 노력해놨는지 이거 노력해놨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몇 번 때문일 것 같아요? 수관용사 뒤에 의존명사가 붙는 경우가 다른 번호에 있는데 뭐죠? 8번. 그쵸? 8번에 보면은 수관용사 뒤에 의존명사 권이 나와요. 그쵸? 예, 그래서 이때 그쵸? 그래서 수관용사 얘기도 제가 뭐 예전에도 품사통용할 때 물론 수관용사 얘기를 안 한 거 아니지만 그래서 여기에 또 띄어쓰기 부분이지만 여기에 이 언급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동형모의고사로 한번 볼까요? 어떤 문제를 냈었나? 자, 동형모의고사 얘 냈어요. 혹시나 잘 모를까봐. 그쵸? 자, 서술격 조사 이다의 활용형이 비읍니다. 그쵸? 입니다가 있다는 걸 어디까지입니까? 이거 붙여 쓰는 걸 보여드렸었죠. 자, 14번에 다음 글의 괄호 안에 들어갈 만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여러분, 요거 생각보다 많이 틀렸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가 닥치고 고득점은 아니고 기출할 때, 빈출 코드 할 때 제가 교과서 지문 문제만 이렇게 모아서 했었어요. 그 코드의 전통과 인쇄의 그 부분이에요. 자, 이게 교과서 지문입니다. 전통과 인쇄. 그렇다고 해서 교과서 지문이라서 교과서 지문에서 이걸 외웠어야 해요? 그건 아니잖아요. 여기 괄호 안에 들어갔을 말을 알고 있었어야 돼요? 아니, 무슨 문학도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문학도 사실은 진짜 고전 시간 중에 결말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운문이나 시조에나 그게 뭐 여기 뭐가 들어가겠니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지 비문학을 가지고 그렇게 문제 안 내거든요. 결국에 얘는 그냥 낯선 지문이었어도 그냥 풀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풀었어야 되느냐? 자,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 했죠. 빈칸 추론할 때 맨 처음이나 맨 마지막 문장에 나와 있는 빈칸에는 주로 뭐가 온다? 그죠? 주제가 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대신 조심할 것. 그게 전체적 주제가 아닐 수도 있으므로 앞에 나오는 부사가 있다면 그걸 꼭 주의할 것. 자, 여러분, 뭐죠? 또죠. 그러면 얘 혼자 주제를 구성하는 건 아니고 얘 앞에 있는 말과 그쵸? 얘가 같이 주제를 구성하는 거죠. 여러분, 얘 앞에 뭐가 있어요? 전통이란 어떤 것이며가 나왔죠. 전통이란 어떤 것이며 그럼 전통의 의미 더하기 괄호 해서 주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지문을 요약하는 거죠. 자, 지문을 요약하니까 자, 이 부분이 뭐예요? 우리가 굉장히 서양적이 되어가고 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뭐죠? 그 얘기의 연속이죠. 그러면서 자, 이것부터 여기까지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는 굉장히 서양화되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전통의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어디 있죠? 네, 우리의 민족문화의 전통을 찾고 이를 계승하고자 한다면 이것이 편협한 보수주의로 오해받기 쉬운 것 같다라는 걱정을 해요. 맞죠? 자, 1, 2문단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디예요? 맨 마지막, 2문단의 마지막 부분. 내가 지금 우리가 민족문화의 전통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승하려는 것이 이렇게 오해받기 쉽다. 이 걱정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에 보면 그러면 민족문화의 전통을 말하는 게 반드시 보수적이라는 멍에를 메어야만 하는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자, 그 다음에 이것과 이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뭐 하려고 하면은 욕을 먹을지도 몰라라고 걱정했어요? 민족문화의 무엇을? 전통을. 그럼 여러분 여기서 전통이란 어떤 것이며 연결. 자, 전통이란 어떤 것이며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를 뭐 하려고 한다면? 계승하려 한다면 그럼 여기 빈칸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계승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왜? 내가 걱정한 게 전통문화의 계승이니까. 그러면 전통문화가 무엇이며 전통문화의 계승에 대한 얘기가 괄호에 들어가면 되는 거죠. 자, 그러니 선지 하나밖에 안 보이죠, 이제? 명확히 이렇게 하니까. 자, 그래서 빈칸 안에 들어가는 것은 주제일 텐데 얘가 전체적 주제가 아닐 수 있으니 앞부분의 접속부사를 보고 보니까 앞에 전통의 의미가 나오네? 그럼 전통 빼고 뭐가 나왔을까? 하고 주제를 요약해보니 계승이 나오네요. 그죠?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될까요? 계승. 여러분 3번은 전망이야. 계승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고 어떻게 될까? 우리가 한 발 빠져서 얘가 어떻게 되어갈까 지가 알아서 이런 건 계승, 내가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제가 스스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번이 아니라 2번이죠. 그죠? 그리고 2번을 고를 때 망설인 이유는 이걸 거야. 이 내용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계승해야 할까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글짓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객관식 중에 정답을 고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 안에 만들었던 가답안이 선지와 달라도 그럼 그 근처에 있는 걸 골라야지 전혀 다른 걸 고르면 안 되죠. 알겠죠? 그죠? 계승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되는 거 확실한 거잖아. 그죠? 20번. 자, 다음 중 괄호 안에 한자어가 적절히 사용된 것은 입니다. 자, 이것도 뭐예요? 도금은 같으나 다른 형태에 대한 한자어였던 거죠. 자, 가상현실. 자, 가상현실이라는 거는 어때요? 자, 거짓 같다죠? 그쵸? 그래서 가상에 뒤에 있는 한자어에 따라서 뜻이 좀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자, 그 다음에 가시라고 할 때 이 가시는 어때요? 뒤에 있는 시가, 그쵸? 볼시가 돼야 되는 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3번. 그의 작품에는 다양한 인생 편력. 얘가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4번에 과장. 그쵸? 과장도 뭐가 틀렸지 지금? 그쵸? 장자가 틀렸네요. 자, 그 다음에 자, 통찰. 여러분 통찰에서 얘도 통찰이죠. 그쵸? 근데 제가 이것도 한자 벼락치기에서 했어요. 얘를 통찰을. 근데 이 통찰에 대해서 요 통찰이 아니라 아이고 잠시만요. 옌걸 보여줬어요. 옌걸. 그러면서 어떻게 했는지 볼까요? 지금 이 통찰은 뭐냐면 통남이라는 뜻이에요. 아예 다른 단어입니다. 의미가 뭔가를 꿰뚫어보다라는 의미와는 다른 의미를 가져요. 자, 그러면 제가 아침 특강 그 한자 벼락치기에서 어떻게 했었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이 마을똥으로도 읽고 통알통으로도 봐요라고 하면서 자, 물이 깊은 골짜기를 그죠? 같이 지나는 게 마을이다라는 의미로 만들어진 한자다. 그래서 한자 공부할 때 이렇게 파자해서 외우면 좀 더 좋거든요. 자, 그러면서 뜻과 소리가 합쳐진 글자다. 그러면서 같을 똥, 시냇물이, 물이 흐르니까 마을동이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다음 예시들에서 얘가 어떻게 읽어질까요? 하면서 여기에 동리, 마을을 의미할 땐 동리, 그 다음에 환히 내다봄의 통찰 나오죠. 요거를 보여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한자 벼락치기가 서울직 시험보다 2주 전이었나요? 그쵸? 그리고 제가 닫고 하는 분들한테는 지방직, 그쵸? 이렇게 서울직 준비를 할 때 이제 규정, 그리고 지식국어, 그리고 한자를 아예 내려놨어도 벼락치기 정도는 봐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벼락치기 봤으면 2문제 건졌을걸요? 그쵸? 걔를 좀 꼼꼼히 봤으면. 자, 여기까지 해서 자, 제가 하고 싶은 만큼 마음껏 생색을 낸 것 같아요. 재수없다고 막 올라오는 거 아니야, 댓글? 제가 지방직 때 안 했더니, 그죠? 너무, 그죠? 생색이 안 나서 서울직 때는 좀 과도하게 내봤어요. 여러분, 지금 7급 시험을 앞두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요. 예, 그리고 내년 시험을 앞두고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너무 오랫동안 슬퍼하지 마시고요. 지금 이미 이 강의를 클릭하고 지금 제가 이 말하는 걸 듣고 있으면 완강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쵸? 지금 몇 분 됐죠? 제가 이거 강의 찍기 시작한 지? 1시간 반. 양호한데요? 그쵸? 자, 어쨌든 이 1시간 반 동안 들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당신은 다시 할 수 있는 인내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죠? 안 될 사람은, 내년에도 안 될 사람은 이거 누르지도 않고 눌렀다가 제가 이거 했던 거지 하는 순간 기분 나빠서 꺼버려요. 그래, 너 잘났다! 그러면서 꺼버린다고요. 그죠? 근데 잘 버티고 그치, 그랬었지. 반성하는 마음으로 보셨든 아니면은 지금 막 이제 공부 시작하시는 분인데도 그만 알아듣지 못할 말이 정말 많았을 텐데 그죠? 버티고 보셨다면 내년에 붙으실 거예요. 그죠? 양쪽 다. 그죠? 이번에 시험 보셨는데 괴로운데 이게 되게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원래 시험 본 사람이 해설 강의 듣는 거 진짜 괴롭거든요. 근데 그걸 들으셨다는 것 자체가 당신은 강철 멘탈입니다. 자, 그러니까 멘탈이 강하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지금 제 멘트를 듣고 계시는 분은 끝이 있는 싸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언젠가 끝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올해가 아니었더라도 내년에 끝날 거예요. 그러니까 좀만 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